이 이야기는 1991년 가을 일본 군마현의 한 소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기록이다. 그 지역엔 아직도 그 시절의 감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골목이 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오래된 다방과 신문 가판대, 공중전화 박스, 그리고 그 골목 안쪽 붉은 우체통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는 자리에 서 있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그 우체통을 향해 누군가의 마음이 오가는 자리라고 말하곤 한다. 그 우체통에는 특별한 소문이 하나 있었다. 편지를 넣으면 잃어버린 인연에게 닿는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당시 근처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여성, 미즈노 유리의 입을 통해서였다. 유리는 처음부터 편지를 썼던 건 아니었다. 20살 무렵 아무 예고도 없이 사라진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된 건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다. 우산 없이 가게 유리를 덮친 찬비 속에서 문득 그녀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아주 낮은 속삭임이었다. 괜찮아. 곧 잊혀질 테니까. 이상하리만치 선명한 그 기억은 이후로도 며칠간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무 이유 없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편지를 쓰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처음 쓴 편지는 반으로 접어 봉투에 넣고 아무런 주소 없이 그 사람에게라고만 적었다. 그 편지를 들고 서 있던 곳이 바로 군마현 뒷골목 끝자락의 붉은 우체통 앞이었다. 다방 스미레는 그 우체통에서 가장 가까운 가게였다. 유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다방에 들렀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엔카 음악, 커피 내리는 소리, 신문을 넘기는 손의 움직임,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이던 공간. 그녀는 늘 창가 자리, 창문 너머 우체통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 편지를 썼다. 처음 몇 달은 단순한 의식이었다. 누구에게도 보내지 못한 말, 설명할 수 없는 마음, 과거인지 미래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의 흐름을 한자 한자 적어내려가는 일.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주인 아사노 씨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젊은 아가씨, 편지를 쓰는 취미가 있으신가 봐요. 유리는 대답 대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우체통 말이에요. 아사노 씨는 커피잔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가끔 이상한 편지가 도착하곤 해요.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는데 꼭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유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일요일 그녀는 처음으로 편지 봉투 안에 날짜를 적었다. 1991년 10월 6일 그리고 한 줄. 당신이 여기에 있다면 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 이후 편지는 점점 더 진심을 담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쓰는 이 말들이 어쩌면 정말 누군가에게 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1월 중순 다방에 들어선 그녀는 창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쓰는 것과 똑같은 문양의 편지지. 같은 잉크.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쓴 글이 아니었다. 봉투는 열려 있었고 안에는 타자기로 쓴 듯한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그대의 편지 잘 읽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대가 기억하는 소리들은 아직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전철역 앞 노란 벤치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나도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리는 매주 편지를 썼고 몇 번의 간격을 두고 또 다른 편지들이 돌아왔다. 특이한 점은 그 모든 편지 말미에는 붉은 펜으로 가느다랗고 길게 그어진 선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새끼손가락에서 흘러나온 실처럼. 그녀는 편지를 쓴 사람을 찾기 위해 편지에 나온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다. 전철역 앞의 벤치, 오래된 책방, 어린 시절 자주 가던 강가. 하지만 그곳에는 항상 누군가 방금까지 있었던 듯한 기척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점점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편지를 받은 사람은
이 세계에 살고 있지 않은지도 모른다. 혹은 아주 가까운 어딘가에서 다른 시간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모든 장소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모습은 닿을 듯 닿지 않았다. 마치 두 겹으로 포개어진 현실 위를 걷는 느낌. 그녀는 문득 자신이 쓰는 이 편지들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어떤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시를 따라 다시 걸어온다면 나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그날 밤 꿈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마주쳤다. 안개 낀 전철역 앞 노란 벤치에 앉은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새끼손가락엔 익숙한 붉은 실이 감겨 있었다. 그 순간 유리는 알았다. 이 편지들은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고 붉은 실은 차원을 넘어 이어져 있었다.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다른 세계 혹은 다른 결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그녀의 편지를 읽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실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이어질 것이다. 며칠 후 유리는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어릴 적 그녀가 적어둔 짧은 문장들이 연필로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 문장은 그녀가 8살 무렵 동네 여름 축제에서 만난 어떤 소년과 나눈 말이었다. 그는 잠깐 놀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한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유리는 이유도 없이 그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름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절의 공기와 눈빛만은 선명했다. 소년은 말없이 웃으며 그녀의 새끼손가락에 붉은 실 조각을 감아주고는 말했다. 잊지 않으면 다음에 만날 땐 꼭 알 수 있어. 그 후 소년은 사라졌고 유리는 그 기억조차 흐릿해졌지만 지금 다시 떠오른 그 장면은 마치 어젯밤 꿈처럼 생생했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지금껏 이어져 온 편지의 실마리는 그날 감긴 붉은 실 한 조각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실은 단지 운명이 아니라 어릴 적에 스스로 만든 기억의 약속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잊혀진 인연에게가 아니라 기억하고 있을 너에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다. 나는 알아볼 수 있어. 그날의 눈빛을, 그 붉은 실을 그리고 너를. 창밖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다방 스미레의 창문에는 조용히 김이 서려갔다. 어디선가 누군가도 같은 문장을 다시 적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붉은 실은 그렇게 시간과 기억을 감아가며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전철역 앞 노란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가을 햇살 아래로 은은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유리는 마치 어떤 신호라도 받은 듯 오래전 편지에서 언급되었던 바로 그 벤치에 도착했다. 벤치 맞은편엔 오래된 시계탑이 하나 있었다. 멈춘 지 오래된 그 시계는 11시 11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유리는 괜히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 옆에 조용히 앉는 기척. 고개를 돌리자 낯선 듯 익숙한 얼굴 하나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대신 자신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그 손끝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붉은 실이 감겨 있었다. 유리는 그 실의 끝을 따라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그 순간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왔던 모든 시간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시간의 감각도 세상의 소리도 점차 멀어졌다. 마치 오래된 필름이 천천히 재생되듯 그들 사이엔 말보다 긴 정적이 흘렀다. 바람은 잠들고 나무짚은 멈췄으며 햇살조차 흔들림을 잊은 채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유리는 그저 그의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것을 느꼈다. 더는 설명도 확신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의 옆모습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름 없는 감정, 말로는 닿지 않는 기억, 손끝으로만 전해지는 오래된 다짐.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리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는다는 건 믿는다는 뜻이었다. 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설령 사라진다 해도 그 붉은 실은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기억할게. 그날 이후 유리는 다시 편지를 쓰지 않았다. 더 이상 보내야 할 말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그녀는 가끔 다방 스미레를 찾았다. 그 자리, 창가의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창밖 우체통을 바라보았다. 편지가 오지 않아도 괜찮았다. 실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날 잠시 이어졌던 그 손끝의 온도는 아직도 남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유리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기억을 자주 듣게 되었다. 누군가가 잊었던 사람을 문득 떠올렸다고 말하거나 이름 모를 편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실은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실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편지처럼, 바람처럼. 그리고 언젠가 그 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이어주게 되리라는 걸 유리는 조용히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바로 붉은 실의 끝에 남겨진 가장 따뜻한 인사였는지도 모른다. 잘 있었지? 난 여기 있었어.